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7일차 수업이죠? 파워포인트가 벌써 7일 갔어요. 7일째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 자료실을 이용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다 놓고 lexmedia.net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책에 표지하고 목차 넘기면 거기 설명이 있잖아요. lexmedia.net 접속하셔서 자료실, 대용량 자료실 가서 여기 가서 컴퓨터 실무 또 찾아야 돼요. 검색을 해야 된단 말이야. 대용량 자료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책이 컴퓨터 실무 활용마당이죠? 찾는 것도 힘드네. 누구나 함께 즐기는, 여기 누구나 함께 쉽게 즐기는, 왼쪽에 여기 있네요. 교재 쭉 내려가면은 파워포인트 실무 활용 2010 EXE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기다리는 중, 한참 기다려야 돼요. 용량이 많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려면 좀 버거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다? 취소할 건데, 여기 있는 걸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제 홈페이지 공부방에 여기 공지에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면 글로 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여기도 있네요.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같은 겁니다. 이거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니까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죠.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교과서 형태 보이고, 교과 과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일별 과정하고 좀 다르죠? 목차하고.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 설명하면서 교과 과정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진도 내용대로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 어디가 들어가냐면 슬라이드 마스터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할 부분이. 지난 시간에 책에 있는 거 다 못했잖아요. 하다가 좀 말았고, 오늘 진도도 똑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엑셀을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은 우리 교과 과정 말고 요 과정대로 할 거예요. 책대로. 책하고 교과 과정은 비슷할 겁니다. 우리 책에 있는 진도대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강의해 놓은 거 다 있고요. 요거는 클릭이 안 될 겁니다. 요거는 클릭하는데 요거는 제가 수정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6일차에서 여기 클릭하시면 동영상에 이제 넘어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겁니다. 이건 광고예요. 이 광고 보시면 저한테 한 10원 떨어집니다. 광고 건너뛰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리지만 스피커 있으면 이제 소리 잘 들리겠죠. 이렇게 해서 복습 쭉 하시면 되고요. 요 노란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광고 한 번씩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광고 없이 보고 싶으시면 돈 내면 돼요. 구글에서 이제 구글에다 회비를 내면은 어떤 거 보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를 안 나오게 한대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에 보시면 날짜별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5일차도 있고, 그렇죠? 4일차, 5일차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우리 메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다 진행되어 있고.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다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강좌들은 다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됩니다. 공부방2는 이제 우리 강의가 끝나고 우리 수료하고 나오면 이 공부방에는 이 자료가 사라질 거예요. 공부방2로 넘어가요. 지우지는 않고요. 공부방2에 가면 이제 강의가 끝난 것만. 공부방은 현재
강의하는 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수업 내용이 7월 31일까지잖아요. 7월 31일 끝나면 이제 공방2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뭐 다른 강좌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운로드 받은 거 보시면 컴퓨터 실무 활용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학습 자료가 풀려요. 덮어쓰기. 여기 어디냐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 가보면 컴퓨터 실무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에 파워포인트 2010 해서 우리가 지금 10장 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도 들어있고 뭐 그림도 들어있고 이거 갖고 연습하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본문 예제라고 돼 있네. 그렇죠? 완성된 것도 있고요. 그럼 얘를 열어보면은 뭐야, 뭐 오류가 난다.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열어보면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입력하는 건 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이 교재에 있는 걸 계속 입력하기가 불편하니까 예문을 가지고 한번 불러오자 이 얘기죠. 잠시만요. 저희 폴더에도 저게 그 2010 그 폴더가 안 보이는데 내 컴퓨터로. 요거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거는 어디? 그렇죠.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즐겨찾기 여기 내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얘가 쭉 깔려 들어가요. 어디에 깔려 들어가냐면 C 드라이브에 컴퓨터 실무 활용 마당 2010이라는 폴더 안에 여기 깔려 들어갑니다. 여기 깔려 들어가요.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그램 예문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예문이 다운로드 받았는지 헷갈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보는 건 잘 보시는데, 그렇죠, 어딜 찾아가는 못 찾아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원하는 걸 내가 가져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져오는 거는 파워포인트 수업도 아니고 엑셀 수업도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되고, 못 하시면 배우시면 돼요. 설명은 드리는 거니까 그건 더 드리면 되는데, 왜냐면 자주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주 하면 괜찮은데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는 또 기억하려고 하면 까먹고 기억하려면 까먹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서 굳이 다운로드를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건 한 번만 받으시면 끝나요. 근데 이런 일들을 자주 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 우리가 60시간 수업하면 딱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여기 한 번 받고 댁에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 되겠지 뭐.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원래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컴퓨터 실무 활용 2010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챕터 10 이거잖아요. 본문 예제예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 얘가 지금 뭐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 컴퓨터가 어디가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열 거예요. 여기에서 열기 눌러서 내 컴퓨터에 가서 2010 파워포인트 2010 챕터 10에 있는 본문 예제 이렇게 열리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린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건 우리가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82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우리가 설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개체를 삭제하고 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여기 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 얘는 삭제하래요.
밑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얘를 삭제하래요. 자, 화면을 좀 작게 올려서 보여드리면 여기에요. 여기 부제목 입력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클릭하기에 애먹어요. 클릭하면 글자가 클릭이 됐잖아요. 그러면 틀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틀 선택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는 개체를 클릭할 때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I자가 나올 때는 커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틀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근데 쭉 갖다다 보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요럴 때가 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글자는 여기 있는데 왜 틀이 이만큼 있냐고. 얘가 생김새 그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할 수 없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바로 틀이 잡혀요. 얘를 클릭을 할 때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틀이 잡혀요. 그러니까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글자가 있는 데를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되죠. 아니면 클릭하고 나서 그러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클릭하면 I자가 나올 때 보세요. 이렇게 I자가 나올 때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ESC 키를 누르면 커서가 빠져나가면서 틀이 선택이 돼요. 개체를 선택하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 영역을 클릭하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 있는 영역을 클릭하거나 이렇게 되면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체가. 또 하나 방법은 글자 영역을 클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I자 형태. 마우스 포인터가 I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클릭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클릭한 후에 ESC를 누르면 개체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C 키를 누르면 취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글자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려고 글자 입력을 클릭했는데 ESC 키를 누르니까 글자 입력을 취소하겠다. 즉 글자 영역이 선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역으로. 그렇게 해서 부제목란을 없애래요. 그런데 부제목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웠어. 지금이야 되살리면 되죠. 저 끝에 가서 위에 지우기 취소를 누르면 다시 되살아나는데 얘가 지우고 나서 한참 다른 일을 했단 말이야. 와서 보니까 부제목을 입력을 못한 거야. 근데 아까 지웠잖아요. 그럼 부제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여기 레이아웃에 가시면 제목 슬라이드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 제목 및 내용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제목 슬라이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부제목 지웠었고 얘도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이아웃에 와서 다시 제목 슬라이드 클릭하면 원래 영역으로 돌아가거든요. 원래 있었던 위치로. 그리고 부제목도 다시 살아나죠. 파워포인트는 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구조 자체를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새 슬라이드를 내가 제목만 했단 말이야. 여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제목만 했어. 여기다 이제 뭐 제목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우고 또 여기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쓰고 아까 건 지우고 이럴 필요 없이
이거를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면 돼요. 이 레이아웃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구조만 바뀌는 거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설명할 때는 그런 거 보다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했지? 하긴 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생기면은 맞다, 내가 이럴 때 고생했었는데 이럴 때 하니까 쉽구나 라든지. 특히 이런 거 되돌리기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 되돌리기 기능을 모르면 아까 뭐 삭제했는데 다시 살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되돌리기 기능 하나 알고 나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 82쪽에 있는 건 해결을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마는 가을로 바꿀 거고요. 디자인에 가시면 이제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뭐로 바꿨다? 전버산트 옆에 있는 요거죠. 가을이죠. 그렇죠? 가을로 바꾸니까 색깔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마. 글꼴색 테마에 가서 여기 색깔에 가면 테마 여기 가을이 아니라 뭐로 바꾸라고요? 보자기.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교재 제일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왔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식들이 쭉 보이고 제일 위에 큰 부모 마스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모 마스터에 와서 글꼴이 너무 얇아. 그러니까 글꼴은 홈에서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홈에 가서 난 이 글꼴을 조금 두껍게 할 거야. 약간 두껍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약간 두툼한 글자로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면 돼. 근데 본문도 좀 너무 얇아. 본문도 얇아. 본문이 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서 수준별로 글자가 달라요. 크기가. 근데 크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모양새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글꼴을 좀 다른 거로 바꿔주면, 이런 거로 바꿔주면은 그렇게 바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슬라이드를 닫으면, 마스터를 닫으면은 본문에 있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바뀌더라 이거죠. 근데 처음에 썼던 글자가 글꼴이 좀 얇은 글꼴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비가 좁은 글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글꼴을 좀 평평한 글꼴을 쓰니까 두 줄에 걸쳐서 나온 거는 약간 흠이라고 하면 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를 가지고 꾸미는 연습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더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요거. 여기다가 요렇게 띠도 누르고, 근데 앞에 보면 샵이라는 뭐가 생겼어요. 샵? 요 샵. 이 샵이 뭘까요? 근데 저 아래쪽에 보면 날짜가 보이네. 아래쪽에 바닥글이라고 보이네. 보이십니까? 밑에, 화면 밑에? 이거 마스터에만 보여요. 마스터에만.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요.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안 보이는데 슬라이드 마스터에만 가면은 이렇게 부모 마스터에 샵이라고 하는 거, 샵은 번호지 뭐. 무슨 번호? 화면 번호.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슬라이드 번호예요. 쪽 번호 같은.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쪽 번호라고 하지만 페이지 번호, 여기는 슬라이드 번호라 그래요. 화면이니까. 그 다음에 발표하는 날짜가 오늘 날짜예요.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글이라는 내용이 거기 보이네요. 바닥글. 자, 그러면 우리 83쪽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을 책에서는 휴먼 편지체 이런 거로 바꿔 쓰라고 돼 있어요. 바꾸면 되는 거고, 우리는 아까 제가 좀 두툼한 글꼴로 바꾼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림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림은 어디 가면 돼요?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지난 시간에 샘플 그림 갖고 했었잖아요. 그 샘플 그림 뭐 안 이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튤립을 넣자니 그렇고 펭귄 넣자니 그렇고. 근데 우리 어디 있어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시면 컴퓨터 실무화량 2010 아까 폴더 생성됐지 않습니까? 여기 가시면 파워포인트 2010에 챕터 10번째 거니까 이 안에 그림이 있네. 84페이지 설명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어디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산행지 그림을 열어가지고 요만큼 넣으면 되지 뭐. 크기를 살짝 줄여도 되고. 요 띠 두른 거에 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체 슬라이드에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에 요 산행 그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자식들이 그걸 받아주는 건데 첫째 슬라이드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배경 그래픽을 숨기기 한 것 같아요. 얘를 숨기기를 해제하면 나타나요. 지금은 좀 전에 마스터에서 지금 그림 올려놨잖아요. 마스터에서 올려놨잖아요. 첫째 색깔이 있는 게 첫째잖아요. 얘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고 떠 있지 않습니까? 얘를 해제하면 나타나요. 얘도. 근데 첫째는 안 보겠다. 겉표지로 쓰는 거니까 좀 가리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보통 둘째 화면은 요거잖아요. 제목 쓰고 내용 쓰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림 다 보이고 뭐가 좀 보이겠다 이건 얘기죠. 그래서 85쪽 우리 그 8번 그림 보시면은 마스터를 이제 닫는데 그 전에 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세요? 여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거예요. 얘를 직접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제목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제목은 마스터 밖에 나가서 하는 거고 이게 제목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그림자를 좀 주래요. 홈에 와서 요거 그림자를 준 거야 만 거야 이게. S자가 이렇게 선택된 거에는 그림자가 들어간 거예요. 요런 그림자가 빠진 거고 글자에 그림자가 살며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여기는 휴먼 X4라는 걸 찾으래요. 휴먼 X4. 제가 아까 제 맘대로 막 넣었는데 휴먼 X4라고 하는 이 글꼴을 쓰래요. 크기는 28로 하래요. 너무 작은데? 해보라는 대로 해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시면 돼요. 마스터에서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나타나기 위한 글꼴을 바꿔주시면 돼요. 위치라든지. 그러면 이제 마스터에서 꾸며진 내용이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그림은 들어갔어요. 산행하는 그림은요. 근데 여기 뭐가 없죠? 아까 여기 번호가 보인다 그랬었는데? 그 오른쪽 밑에 날짜가 보인다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마스터에서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마스터에 보세요. 마스터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보이고 오른쪽 밑으로 날짜가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마스터 빠져나갔더니 없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은 삽입 메뉴 한번 가보실래요? 삽입. 마스터 상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삽입하셔도 되고요. 빠져나가서 삽입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삽입이란 메뉴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
아까 마스터에는 분명히 슬라이드 번호 위치가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요쯤에 있었잖아요. 요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얘를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까만 부분이죠. 이 까만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목 슬라이드는 어떨까요? 제목에는 보통 번호 안 넣지 않아요? 첫 표지에는 번호 안 넣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주면 좋겠고, 제목에도 예외 없이 보여라 그러면 얘를 체크해줘야 하면 되는데, 제목에는 보통 표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했고, 아까 날짜 어떻게 됐었어요? 오른쪽 밑에가 날짜 영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날짜 영역이 있었던 자리예요. 영역은 거기 있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만이 날짜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바닥글 영역이라고 왼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닥글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닥글을 선택하면 밑에 시커멓게 길게 쭉 표시가 되는 영역이, 아하, 여기가 바닥글 영역이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닥글을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연습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죠. 그 모두 적용하면 돼요. 모두 적용.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번호가 2번이 뜨고, 자, 여기 번호 2번 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연습 중입니다 라고 바닥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날짜 지정한 거 아까 위치 거기 있었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번호는 여기 보이면 좋은데, 날짜가 아래쪽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굳이 이건 안 보여도 되거든? 오른쪽 귀퉁이를 끌고 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얘를 왼쪽 밑으로 끌고 가서, 왼쪽 슬라이드 마스터 연습 중입니다는 이 밑에 있는 얘는 어디에다가 왼쪽으로 가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에서 얘 위치를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 정렬로 하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왼쪽 정렬로 가고, 그 다음에 날짜는 오른쪽 정렬을 하면 얘는 오른쪽 벽에 붙겠죠. 그렇죠? 여기 슬라이드 번호 위치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 놨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머리끌 바닥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매번 같은 위치에 같은 내용을 보이도록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엑셀이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머리글, 다른 말로는 머릿말이라고 부르고요. 바닥글, 꼬릿말이라고도 해요. 이 각각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위치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글은 뭐냐면 위에 나타나는 내용. 위에. 인쇄할 때마다 위에 나오는 거. 화면상에 보여줄 때 위에 나오는 게 머리글이고, 밑바닥에 나오는 게 바닥글이에요. 우리 책은 보세요. 우리 책은 오른쪽 홀스 페이지에는 쪽 번호가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 짝스 페이지에는 왼쪽 모서리에 가 있죠. 그리고 짝스 쪽에는 파워포인트 2010 하고 나와 있고, 매번 오른쪽 홀스 페이지는 현재가 제 몇 장인지, 10장인지 5장인지 이런 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머리글은 없어요. 위쪽에는 없어요. 바닥글만 있거든요. 아래 한글에서는 얘를 머리말, 꼬리말이라 그래요.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경우에는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글이 위에 있으면 머리글이고 얘를 끌어서 내리면 바닥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연습 중입니다 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저 끌어다 위에다 올리면 얘가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얘를 끌고 내려가면 바닥글이 되는 거고요. 파워포인트는 얘가 지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위치가.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머리글 따로 바닥글 따로 지정해요. 위에 따로 지정하고 아래 따로 지정하고 중간엔 못 와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 같은 거를 중간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색깔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네, 색깔이 하얀색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황색 바탕에 하얀색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게끔 세팅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만약에 오른쪽 위에 올려놓으면 뭐가 된다? 저 오른쪽 위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으면 머리글, 아래에 있으면 바닥글인데 경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끌어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스터를 이제 빠져나가면 매번 슬라이드마다, 지금은 뭐 슬라이드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나온다고 하지만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시면 여기에도 슬라이드 번호가 나가고 날짜 보이고 바닥글 보이고,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화면 밑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요렇게 하는 것이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마스터에 정해져 있었어요. 위치만 내가 옮기면 돼요. 슬라이드 번호를 내가 오른쪽 밑에다 놓을 거냐 위에다 놓을 거냐 중간에 놓을 거냐 하는 건 내가 놓으면 되고, 이거를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 위치는 지정해 놨는데 보일 거냐 말 거냐 거기서 지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날짜 그 다음에 바닥글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고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삽입이죠. 삽입 메뉴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을 내서 실제로 보일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번호를 보일 거냐 하는 건 머리글 바닥글에서 해주면 되고, 그 위치는 마스터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가 세트로. 예.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5쪽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죠. 뭐 86페이지인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걸 썼어요. 그랬더니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어. 내용은 어차피 잘 썼는데 내용은 좋은데 모양새가 안 맞아. 모양을 다 틀어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자인에 가서 이 디자인의 이거를 한번 찾아봐야지. 어떤 거로 하면 좋을지.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새가. 여기 또 슬라이드 번호가 동글뱅이로 들어가 있어. 날짜는 저렇게 들어있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까는 우리 이거로 했었잖아요. 이거로 했었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자기로 바꾼 것 뿐이고, 이걸 고려청자로는 고려청자가 되고 고구려 벽화로는 고구려 벽화로 되는 거지. 근데 요거 말고 난 다른 모양으로 할 거야. 다른 모양 선택하면 다른 모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원하시는 모양대로 완전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면 돼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가나다 순에 의해서 여기는 가나다 순이니까 가을이라고 돼 있고 태양은 아마도 저 아래쪽에 어딘가에 있겠지 뭐. 파형, 여기 풍요, 투명도, 테크닉, 태양 이거네. 가나다 순이니까 태양이라는 모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색깔에 가서는 뭐를 바꾸래요? 메트로로 하래. 메트로. 요렇게 하래. 그러면 우리 86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글꼴이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글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개체의 글꼴은 HY 수평선 M, 그림은 산행지라는 그림을 찾아가지고 또 아래쪽에다 넣으라 그러고 한번 해보죠. 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아까 이 그림은 지우고, 아까 있었던 그림이니까 지워버리고, 글꼴은 뭐로 바꿔라? HY 수평선 M. 그림도 넣으래요. 삽입에 가서 그림. 이번엔 공원 그림 이걸 가져오래. 어디에다 놓으래? 아래쪽 어딘가에 두래. 슬라이드 번호 가리지 않는 범위로 해서 요 정도에도 두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목 마스터. 이 제목 마스터는 글꼴을 바꾸래요. 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까? 휴먼 아미체라는 거로 바꾸래요. 휴먼 아미체 이거죠? 그렇죠. 얼마나 거로? 54로 이렇게 바꾸래. 뭐 얘는 지워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슬라이드 번호는 그대로 두면 되고, 이때 이제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날짜를 뺄 건지 슬라이드 번호 넣을 건지 바닥글을 뺄 건지 이런 거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죠. 슬라이드 번호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빼면 되고,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넣으면 되시고, 날짜는 빼고 바닥글은 빼고 모두 적용. 그런데 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공원이라고 하는 그림을 받았잖아요. 표지 그림 얘도. 근데 얘는 보이기 싫거든. 그러면 얘를 감춰라 그러면 되지. 근데 감췄더니 어떻게 돼요? 웬걸? 다 감췄네? 그럼 안 되잖아. 다 감추면 안 되잖아요? 얘를 빼면 근데 이 책에는 이상한 게 뭐냐면 제목에만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는 본문이고 여긴 제목이잖아요. 제목에도 들어있고 본문에도 들어있네. 뭐 위에는 둘 다 없었는데 집어넣었죠. 그렇죠. 근데 제목만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문엔 넣지 말고 제목에만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모에 넣었던 그림을 빼버리고 첫째 여기만 그림을 넣으면 돼요. 여기만 그림을 넣으면 이렇게 딱 넣으면 얘는 이제 첫째 제목에만 나오는 거죠. 제목에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요렇게 생긴 애들 부모 말고 그 둘째 형태 있잖아요. 글 많이 쓰는 형태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그림이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그림을 넣으시면 돼요. 아까 요런 거 산행지 같은 거 요렇게 그러면 첫째는 제목
마스터 제목에는 요런 게 나오고 전체 슬라이드에는 그 다음에부터는 항상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서로 다르게 줘도 돼요. 다르게 줘도 돼.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첫째는 공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나오지. 그래서 새 슬라이드를 우리가 이제 요런 제목만 그러면 제목에는 안 나와. 어디에만 제목 및 내용에만 그림이 나와.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마스터에 따라서 부모한테 부여해 줄 거냐. 그럼 유전자로 인해서 모든 자녀가 다 승계하는 거고. 아니야, 난 첫째니까 첫째만 다르게 살 거야. 얘는 여기다 그림 넣어주고. 아니야, 나는 글 많이 쓰는 애거든. 그러면 나는 항상 요 그림이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만 부모 말고 첫째, 둘째만 다른 그림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부모의 그럼 자동차 그림을 넣으니까 지금 밑에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림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자동차 그림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배경에 가서 뭐를 빼야 되는데 배경 그래픽을 숨겨라 그러면 숨기긴 숨겨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그래픽이 다 숨어요. 아까 여기 배경 그래픽 숨기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지가 직접 넣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아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새 있었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부모로부터 유전자인데 얘까지 숨겨버리니까 자동차도 사라지고 배경도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유전자를 봤는데 요거만 다르게 할 거야. 그러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주지 말고 형제들이 각각 유전자를 따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나는 요 그림이 나오게 할 거야. 다른 애들은 요렇게 넣을 거야. 근데 자동차는 싫어. 그럼 부모가 자동차를 주면 안 돼. 부모가 자동차를 주면은 모든 자녀가 다 받아야 되잖아. 받기 싫다고 거부하면 자동차만 거부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까지 물려준 것까지 다 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막 따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거거든요. 뚝딱뚝딱 만드는 거. 만약에 슬라이드를 서로 다 다르게 막 꾸미려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애가 막 슬라이드를 막 동영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멋있게 꾸민다고 몇 날 며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아주 짧은 노동을 통해서 적은 노동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경을 똑같이 만들겠다. 그게 파워포인트지 서로 다른 배경 만들 거라면 파워포인트는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배경 그림이 똑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차분한 느낌을 갖는데 막 서로 다른 그림이 나오고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면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뭐를 전달하고 싶을 때 오신 청중들이 일단 거부한다. 그러면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첫째는 요걸 받겠다. 그러면 다른 자녀는 요걸 받겠다. 그러면 요런 구조도 있고 저런 구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들은 또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받으려면 천상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이제 첫째는 이렇게 나오고 둘째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기다 이제 동영상을 집어넣고 싶으면 미디어 클립 아트 삽입해 가지고 여기 있는 동영상 우리 그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컴퓨터 실무 활용 파워포인트 챕터 10번에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이
공원도 있고 산행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선택을 해서 뭐 산행지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해서 삽입을 누르면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플레이 누르면 사진 동영상이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겠죠. 이 동영상을 좀 뭐라 할까? 좀 멋있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쉬는 시간 갖고 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는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부제목을 지우고, 이 부제목을 지우지 않으셔도 슬라이드 쇼를 하면 부제목은 안 나타나요. 근데 부제목이 있으면 걸거적거리니까 얘를 지우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동영상 하나 넣을 거예요. 제가 그림은 아까 이게 넣어보긴 넣어봤는데, 삽입에 가서 비디오를 눌러가지고 요 공원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공원. 여기에다가 약간 좀 크게 만들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얘를 살짝 옆에다 놓고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요거 동영상 집어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처럼 마찬가지로 아까는 동영상을 집어넣는 데서 요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클립아트를 누르면 동영상을 집어넣을 건지 선택하면 동영상이 들어오지만 여기 제목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천상 삽입에 가서 직접 비디오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넣으시면 되는 건데, 이 비디오에 있는 플레이를 누르시면 재생은 돼요. 재생이 돼요. 뭐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도 같이 출력이 되겠죠. 현재 스피커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이제 이 비디오라고 하는 항목을 보세요. 저 상단에 보면 비디오 항목이 있어요. 얘를 이제 F5번 키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클릭해 줘야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시작하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나오게 할 건지, 그것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클릭하고 여기 재생에 가면 클릭할 때 재생이 될 거냐 아니면 자동 실행할 거냐 골라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 클릭할 때 재생하겠다라고 하면 슬라이드 쇼 눌렀을 때 얘를 클릭해야만이 이제 재생이 된다는 얘기고,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이라고 돼 있으면 슬라이드 쇼 하면 알아서 동영상이 작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 실행이냐 클릭할 때 실행이냐.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이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쭉 끝까지 재생이 되고 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뭐 해라? 반복 재생해라. 이럴 수도 있겠죠. 얘가 1시간짜리 같으면 1시간 동안 보고 말겠지만 한 10초짜리야. 그럼 10초 딱 지나고 멈추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럴 땐 반복 재생. 그런데 화면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화면이 조그마니까 얘를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선택만 하세요. 그럼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알아서 전체 화면이 돼요. 알아서. 전체 화면 재생을 체크만 하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무조건 전체 창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페이드란 말이 여기 나오죠.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드라마 처음 딱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가 딱 끝나고 나면 드라마가 나오는데, 광고가 끝나자마자 드라마가 바로 안 나오고요, 약간 검은 화면에서부터 싹 나타나요. 그리고 드라마가 딱 끝나자마자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 딱 끝나면 점차 검은 화면으로 살짝 변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가 나오죠. 그게 처음 시작할 때 페이드 인, 끝날 때 페이드 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페이드 인을 만약에 내가 1초를 준다. 그러면 이 공원에서 지금 땡볕 촬영한 동영상이 1초 동안은 천천히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등장하는 거죠. 네, 서서히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이 딱 끝나면 바로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1초 동안은 서서히 끊어져라. 서서히 윙 하고 끊어져라 이거죠. 그럼 점차적으로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갑자기 탁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요. 시간을 조정해서.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페이드 인과 아웃 기능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음성이 촥 나오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소리가 볼륨이 올라가듯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페이드 인. 영상이 검은 창에서 서서히 본래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페이드 인. 반대 역할은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이제 볼륨도 높게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음소거 할 건지. 이 소리는 굳이 듣고 싶지 않거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서 이거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런데 스피커가 꺼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겠지만 스피커가 혹시나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소거 하면 되죠. 처음부터 음소거를 해놓고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소리는 안 나간다. 영상만 나간다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에서의 하루 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 동영상이 세로 동영상이잖아요. 세로 동영상. 가로 동영상 같으면 꽉 차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로 동영상이니까 꽉 차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자동 실행할 것도 아니고 클릭하면 실행이 되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화면 나오고 또 클릭하면 다음 화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클릭하면 그때 비로소 소리가 나오겠지.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겠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은 음소거해라. 그럼 소리는 안 나가고 영상만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악기 연주하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나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나가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 다 세팅을 해봐야 되겠죠.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근데 여기 있는 동영상들은 굳이 오디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영상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스피커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괜히 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음소거를 해놓고 나서 작업해주면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여주면 생동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봤던 거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드론 2018대에 드론을 띄웠잖아요. 그 드론이 어쩌면 그렇게 붙어갖고 움직입니까? 추락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으로 다 조정하는 거래요. 일일이 다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그 드론 기기마다 프로그램을 연결해가지고 중앙 컨트롤러에서 맞춰가지고 한대. 근데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 얘가 이제 부닥쳐가지고 날개가 부닥치면 추락할 수도 있어서 미리 촬영을 했대요. 현장에서 바로 생방송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미리 촬영을 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형태였잖아요. 영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데 녹화된 영상이었대요. 근데 녹화되더라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걸 그걸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 드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막 날아다닌다? 그럼 드론이 뭐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 있어. 연 같은 거야. 근데 얘가 막 움직여. 연이니까 움직이겠죠. 근데 모양을 막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데요?
근데 그림을 보여주면 어떨까? 사진을. 아, 저게 드론이구나. 근데 저게 막 움직여요? 막 모양도 만들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여줘 보세요.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동영상이 좋은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근데 100번 보는 것보다, 그림을 100번 보는 것보다 동영상 한 번 보는 건 낫죠. 그러려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뭐 휴양지가 좋은 데가 있대. 그림만 보여주면 설명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가서 사진을, 동영상을 촬영한 걸 보여주면 금방 알아듣는 것처럼 동영상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세로 사진이잖아요. 세로 사진을 보여주면 이 왼쪽에 허연 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렇다고 얘를 전체 화면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가 어때요? 지금 좌우가 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안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분 촬영하실 때는 스마트폰 특성상 여러분들 세로를 많이 찍으시더라고. 사진 찍으실 때도. 근데 사진은 두 개를 겹치면 돼요. 두 개를 좌우로 나란히 보여주면 돼. 동영상은 두 개를 좌우로 나란히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반드시 세로로, 가로로 찍으세요. 스마트폰 동영상을.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내 컴퓨터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연결하실래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려면 일단은 내 컴퓨터에 동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용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파워포인트. 이거는 그 스마트폰 앱 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워포인트 검색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파워포인트를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화면이 작기 때문에 PC 화면처럼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 작업은 가능해요. 그리고 PC에서 보내준 걸 클라우드로 받거나 뭐 스마트폰에서 메신저로 받은 거를 저장해 가지고 또 편집도 가능하고 볼 수도 있고요. 엑셀도 마찬가지고 MS 워드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은 편집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보는 건 무료인데 편집 기능은 돈을 내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편집하는 것도 무료고, PC용은 돈 내용으로 쓰지만 스마트폰용은 무료로 쓰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내 PC에 동영상이 있어야만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오디오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 노래, mp3 노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신 것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평상시 듣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갖고 있던 거를 내 컴퓨터로 저장해 놓던지,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은 오디오 파일, mp3 파일을 활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저작권법에 유의하셔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오디오 파일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삽입해 가서 오디오 해가지고 지금 스피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스피커가 여기다가 이어폰을 꽂으면 이상이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나서 오디오를 누르면 오디오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 현재 지금 스피커가 없으니까 뭔 스피커도 쓰면서 오디오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노래를 가져왔단 말이야. 이 노래를 청중한테 들려주면 큰일 나죠. 저작권법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등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상에 있는 멋있는 동영상을 소개를 했어요. 보세요 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제 동영상에 포함된 거야.
이 강의 수업 시간에 녹화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때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작권법 침해. 저작권 침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내가 법률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뭐 처벌을 받는 거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법적인 처벌은 이런 거는 아니다. 대신에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간대. 저는 1시간 강의해놨는데 그 사람 동영상 1분 들어갔거든. 그 1분 동영상 들어가는데 그 저작권 위반했다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간대. 가장 좋은 건 뭐다? 동영상을 자르면 돼. 버리면 돼. 그리고 간혹 이런 거 있어요. 뮤직비디오처럼 뭐 내가 막 동영상을 촬영해서 배경음악을 깔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서는 제재를 하되 뭐라고 이렇게 강제 처벌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 같은 데다가 모르고 올렸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저작권법 위반된다고 연락 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꼴도 그래. 글꼴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글꼴 멋있다 그래서 글꼴을 이용해서 멋있게 뭘 작업했는데 그것도 저작권법에 걸려요. 알고 봤더니 그게 유료 글꼴이었어. 유료 글꼴. 근데 글꼴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 유료 글꼴과 그냥 주어진 글꼴이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컴퓨터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구매를 하고 윈도우를 깔려 있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래 한글을 사갖고 아래 한글을 깔고 MS 오피스를 구매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글꼴이 있죠. 네. 여기 홈에 가면 이 글꼴이 있잖아요. 여기 글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글꼴. 네. 이 글꼴은 그냥 MS사에서 제공해주는 글꼴, 한컴사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이기 때문에 이걸 써도 돼요. 근데 한컴에서 제공해준 글꼴 중에서도 사실은 그냥 교육용으로 쓰되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글꼴도 있어요. 마구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네네. 본래 매뉴얼을 보면 한컴. 한글 2010, 한글 2014 이런 매뉴얼을 보면 이 글꼴은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사전은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다. 민중서관이 갖고 있습니다. 뭐 영영사전은 어디가 뭐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꼴 중에 어디 글꼴, 무슨 글꼴은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어느 글꼴은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이 글꼴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상업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설치하더라도 설명서를 안 보는데 설명서 없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글꼴들은 대부분은 다 무료로 쓰라고 만들어준 글꼴이에요. 그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자출판을 한다고 쳐요. 그럼 입법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글꼴이 주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있는 것들을 써서 출판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저작권에 걸리지가 않는 것일까요? 저작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만들어요. 책을 만들면 책에는 글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고딕체, 명조체 이런 글꼴로 책을 안 만든단 말이에요. 글꼴이 안 이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멋있는 글꼴을 써야 되고 하거든요. 표지 같은 경우는 뭐 캘리그라피로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글 쓰신 분한테 사례를 드려야 되겠고 일반적인 우리 교재 같은 경우도 고딕은 고딕인데 어떤 글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꼴들. 이런 글꼴을 쓸 때는 그냥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출판물은 상업적으로 만드는 출판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된다, 된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여기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 48종 총정리 뭐 이런 거를 제가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놨거든요. 이런 거.
가시면 블로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걸 해놨네요. 잠깐만. 블로그 자료실에도 제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글꼴 설치하기 이런거.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별로 없다.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가면 여기 있어요. 글꼴 48종 총정리 뭐 이런 거 해놨는데 여기 블로터라는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글꼴들. 이런 글꼴들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뭐 고도몰, 고도체 이런 경우는 비영리 목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글꼴을 뜯어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글꼴을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있는 글꼴을 다 쓰는 거는 전자책, 서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남북폰토디자인 교류연구원에서 나온 정음체라고 하는 거는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일치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 만든 글꼴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뭐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X. 옥션 고딕 글꼴이, 옥션 글꼴이 있나 봐요. 이건 안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고도체, 고도몰, 이걸 클릭하면 고도체라는 사이트로 가요. 그럼 여기 가서 이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 써 있었잖아요. 아까 고도체, 이거는. 글꼴을 고치면 안 되니까. 근데 네이버에 있는 나눔 고딕이나 이런 거는 네가 고쳐서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뜯어 고쳐 써라 이거지. 그것도 허용을 하겠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쓰셔야 돼. 여기 메비우스, SKT 메비우스 글꼴은 상업적인 건 일치 안 된대요. 그거를 모르고 오 멋있어. 근데 지금 뭐 깨졌네. 예.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막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로 뭐 인쇄를 해서 수업 시간에 뭐 배포를 하거나 이런 교육적인 용도는 되는데 쇼핑몰에다 글꼴을 이용해서 뭘 올린다든지 출판물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이 저작권 침해가 나는 모르고 썼다고 하는데 침해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거든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근데 사용자가 한 10만 명 돼. 근데 팔려나간 건 100개밖에 안 팔렸어. 그럼 100개를 팔렸으니까 100명이 써야 되는데 왜 10만 명이 쓰냐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다운로드 못하게 막거나 뭐 그거를 설치하려면 뭐 정품 키가 있어야 되는데 정품 키를 뭐 어떻게 해야 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지 뭐. 그 다음에 김훈 선생님 있죠? 남한산성 소설 쓰신 그 김훈 선생님은 아직까지 만년필로 원고지에다가 원고를 쓰신대요. 그래서 그 김훈 선생님이 이 글꼴을 내놓으셨대요. 김훈체라고. 그러면 이제 이 김훈 선생님 김훈체로 글을 쓰면은 김훈체가 되는 거예요. 김훈 선생님처럼 글 쓴 것처럼 나오는 거지. 프린터로 뽑으면 뭐 그런 거라든지.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공유니까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거. 남성욱 선생님도 사진을 기증하셨네. 네. 오, 사진 멋있다. 이런 건 마음대로 써도 된대요. 이런 거. 네.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공유. 카피라이트 뭔지 아시죠?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서 카피 레프트도 있어요. 카피 레프트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사이트. 이게 기업이 공유한 것도 있어요. 교육방송공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대요. 이건 뭐야? 동영상 같은데? 그렇죠? 이건 케냐 풍경 바다, 이건 바위산, 이런 동영상들이 있나봐. 이런 동영상을 마음대로 커피 동영상인가 보죠? 플래시로 제작됐다는데
이런 거를 허락을 받고 뭐 쓰면 된대. 허락을 받았나 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울릉도 자연 이런 거.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요거 지우면 딱 좋겠는데.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야생마 길들이기 이런 거. 이런 거는 공짜로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공유된 것도 있고요. 또 동영상 같은 것, 또 사진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픽사베이라는 이런 사이트들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는 다 100% 무료예요. 상업적으로 다 쓰셔도 되고요. 이런 사진들. 그래서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해상도 높은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은 거를 받을 때는 그냥 다운로드가 되고, 이렇게. 쌤 홈페이지 자료가 진짜 많다고요. 제가 필요해서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많다. 제가 평생 써먹으려고. 그리고 제가 뭐 찾다가 좋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잽싸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 관련된 자료 같으면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는 또 여기다 올려놓고, 멀티미디어 블로그 뭐 다 대부분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데 가면 뭐 사진 합성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제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로 왜 들어가요? 그래야 확 느끼지. 아,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시면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이 그림을 왜 다운로드 받았을까? 모르고 클릭하셨겠지 뭐. 이렇게 모르고 그런 것도 올려놨으니까는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완성된 게 있네요. 완성된 거. 이건 예제고요. 아까 우리 예제 파일 불러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완성된 거를 한번 불러와 보려면은 열기 눌러서 완성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하고 두 가지인데, 근데 용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얘는 예제고 얘가 완성이죠. 그렇죠? 왜? 이게 들어갔나 본데? 이거 이 동영상, 아까 보셨던 이 동영상 있잖아요. 이 동영상 용량이 큰가 봐. 어디 갔어? 요거 그렇죠?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뭐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산행지라는 동영상이 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영상을 우리가 파워포인트에다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삽입 명령으로. 그럼 그 동영상도 파워포인트 안에 포함돼요. 예전에는 예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냐면요, 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래서 발표하려고 딱 갔더니 어머? 동영상은 안 보여. 클릭하면 에러가 나. 그러니까 동영상이 여기 있었다라는 연결만 들어온 거지 실제 동영상이 안 온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 용량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영상이 따로 있고 파워포인트 따로 있고, 내가 삽입 명령을 걸어서 가져오면 연결이 됐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 삽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은 가져와요. 이 그림이 붙어요. 여기 알아서. 근데 동영상은 안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여기저기서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발표하려고 가져가면 저쪽에는 그 동영상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럴 걱정 전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그냥 동영상도 들어오고 사진도 들어오고 오디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영상 한번 실행해 볼게요.
동영상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3초짜리 분량이에요. 이렇게 동영상이 나타나고 이제 하면 되죠. 이 영화 산책도 있네요. 이 영화 산책은 뭘까요? 그럼 영화 산책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재생을 안 된대.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가 재생이 안 된대. 왜? 스피커가 없으니까. 근데 나오긴 나오죠.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왜 에러가 났냐면 스피커가 안 붙어 있어서 지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어폰만 꽂으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 음악 들을 때 쓰는 이어폰 있죠? 그걸 꽂으시면 이상 없이 돌아가니까는 이상 없이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동영상도 집어넣고 아까 했던 대로 동영상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스터도 작업했었고 그림도 가져오고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죠. 88페이지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89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8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쭉 접근해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만들기 눌러도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할 거예요. 보기에 가서 테마부터 갈까요? 테마?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가면 근접이라는 거래. 근접이면 가을. 요거는 뭐지? 각, 검정타이, 고구려벽화, 고려청자, 광선, 광장, 균형, 근접. 얘네 근접 얘로 만들고 가나다 순이라 그랬잖아요. 예, 디자인은 가나다 순이니까 이거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색이라고 있잖아요. 새로 만들기 누르셔갖고 빈 창이 하나 열리면 디자인 요소에 가서 이 중에서 가나다 순에 의해서 우리가 근접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뭐 근접 아니라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 옆에 보시면 색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서 뭐로 바꾸라고요? 복합. 여기 보자기 밑에 복합. 요런 모양이 되나봐요. 요런 모양.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마스터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아, 이렇게 생겨요.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있고 바닥글 있고 날짜가 저렇게 보이네. 이거는 뭐 머리글 바닥글에서 내가 지정 안 해주면 안 나오는 거고 지정하면 보이는 거니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에 가서 이 개체, 글꼴 개체 어떻게 하래요? HY 수평선, HY 수평선 M. B는 두꺼운 거, 볼드고.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고 요거였는데 요거 첫째에 있는 이 제목을 근데 모양새가 다르다? 이거네. 이거 얘를 하려는데 얘가 아니라 요 밑에 세 번째 거, 얘가 구형 머리글이라고 써있죠? 구형 머리글.
그래서 여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얘를 뭐로 바꿔라? HY 수평선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크기는 뭐 따로 없네요. 그냥 글꼴만 바꾸면 되겠네. 그리고 이 자동차 그림을 여기 오른쪽에 넣으래요.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영화 산책이라는 이거 이만큼 넣으래. 약간 줄여서 이 밑바닥이 깔려가지고 보여드리기가 불편하네. 예. 맛을 이렇게 하래요. 그럼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빠져나오면 되겠지 뭐. 그러면 레이아웃 구조가 뭐라는 거예요? 구형머리글 이거로 하라는 거죠? 이거로 하래. 구형머리글 이 구조 여기다가 밑에다가 영화 산책이라고 쓰래요. 우리 책의 89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 위에는 뭐에다 뭐 써먹으려고, 여기다가 영화 동영상 집어넣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슬라이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같은 글꼴 같은 형태로 꾸밀 때 쓰는 게 마스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로 꾸미는 연습을 하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걱정해요. 아, 슬라이드 하나 만들 때도 마스터로 하면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막 만들면 돼요. 근데 양이 많아지면 내 마음대로 만들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글꼴 바꾸려면 슬라이드가 100개면 100번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마스터를 쓰는 거지, 여러 개 슬라이드를 쓸 때. 그럼 요거는 뭐 지우면 되고 의미 없으니까 있어도 상관없고, 이때 비디오를 넣는 거죠. 삽입에 가서 비디오 넣어가지고 얘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쇼하면 영화가 이제 쫙 나오겠지, 동영상이.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클릭할 때 시작할 건지 자동 실행할 건지 아니면 전체 화면을 재생할 건지 그냥 재생할 건지. 근데 얘는 와이드잖아요. 영화가 영상이 와이드로 돼 있으니까 전체 화면 재생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 화면 재생하면 어떻게 나오려나? 이렇게 나오네, 뭐 중간치로. 근데 전체 화면 재생하지 않고 직접 재생하면 어떻게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 밑에 이렇게 보이니까 보기 싫다. 밑에 허연게 보이니까 보기 싫죠. 그렇죠? 이때는 전체 화면 재생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검은 형태의 동영상만 나오면 보기 좋겠네. 그러나 얘를 시작할 때 자동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제목은 안 나와요. 제목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제목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산책이라는 제목. 그럴 때는 자동 실행하지 마시고 클릭할 때 실행하세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영화 한번 감상할까요? 하고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주변이 쫙 정리된 상태에서 영상만 보이겠지. 주변이 뭐가 지저분하게 보이면 아주 불편하잖아요. 이 상태로 영상이 재생이 되면 진짜 보기 싫어요. 밑에 허연 화면도 보이고. 그때는 뭐 하면 된다? 네, 전체 화면 재생을 하면 돼요. 클릭할 때. 자동하게 되면은 제가 일부러 자동차 그림도 놨잖아.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조금 안 이쁠 수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자, 이제 오디오를 활용하고 비디오를 활용하고
하는 거에서 제가 아까 저작권법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생전에는 계속 유효하고요. 사후에는 50년간 지속됩니다. 바뀌었다. 70년간. 네, 50년에 70년을 바뀌었어요. 저작권법이.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구 노래가 있어, 누구 노래. 근데 70년이 지났어. 그 작곡가가 작곡하신 지 꽤 됐는데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넘었어. 그러면 그 노래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지금 유명한 작곡가 중에,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 대중음악 작곡가 중에 돌아가신 70년 되신 분은 없죠. 대부분 뭐 해방 전, 해방 후 뭐 그때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노래는 저작권이 항상 유효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작권이 벌써 지났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악보를 가지고 공연했던 연주곡, 그 연주했던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는 계속 있잖아, 지금. 오케스트라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하고 70년이 지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는 못 쓰지. 그러니까 폴모리 악단, 뭐 이런 연주곡 있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못 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거는 좀 덜한데, 국내 요즘 바로바로 나오는 노래들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카페에 올려봤거든요. 처음에 올라가더니 연락이 와요. 저작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라고 연락이 와요. 지금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는 순간 바로 탁 카트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한 거니까. 자, 그 다음 유인물 마스터로 갈게요. 마스터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반복되는 내용, 반복되는 색상, 어떤 구조 이런 거를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했었잖아요. 이건 발표 자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스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인물 마스터는 뭐고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는 뭡니까? 유인물 마스터는 배포용 아니에요? 배포용? 배포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구조를 만들 건지, 얘를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유인물을 만약에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지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라이드 화면이 지금 가로인데, 슬라이드 화면은 가로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슬라이드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쇄할 때 배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두 개씩 만들 것을 보여줄 건지, 두 개씩 보여줄 건지, 아니면 세 개씩 보여줄 건지, 이렇게, 아니면 하나씩 보여줄 건지. 근데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 한 장이니까 한 장씩 할 건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양이 많아서 이게 한 50 슬라이드가 된다 그러면 얘를 4개씩 보여줄 건지. 그럼 이 슬라이드 배포용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배포하려면 여기도 모양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유인물 마스터예요. 그 유인물 마스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표할 때 화면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란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슬라이드마다 노트 영역이 있잖아요. 이 노트 영역이 뭐라 그랬죠? 발표자가 나레이션을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MC들이, 방송 진행하는 MC들이 그 방송 진행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옆 MC들마다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인 MC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 보조 MC가 받아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이제 오신 분들, 관객들 말고 이제 패널들이 있잖아요. 패널들도 유인물을 다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그때 답변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프린터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가는데 그것도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거야.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글자 커질래나? 글자가 안 커지죠? 여기는 글자가 안 커져. 청중을 쳐다보며 환하게 웃는다. 청중을 계속 보면서 크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멘트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은 안녕하세요 하고 화답하고, 진행자는 박수를 유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멋진 곳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겠죠. 이렇게 글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놔야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4호선인데 4호선을 이렇게 얘기하면 4호선 아는 사람도 알겠고 모르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관악산에 가면 뭔가 좀 재미난 곳이 있고, 남산에 가도 뭐가 재미난 데가 있고, 북한산 여기 있는데 어디 재미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여기다 설명을 안 해놓지만 사회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멘트를 여기다 딱 적는 거야. 구구절절히. 그런데 상황상 이거를 뭐랄까 줄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황 봐가지고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뭐 빨간색으로 쳐놓고, 이제 프린터로 인쇄할 거니까, 그럼 프린트 인쇄물에 요게 절반, 그리고 밑에 멘트 적은 게 절반, 이렇게 하고 인쇄가 되니까 그 인쇄된 내용물을 가지고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유명하신 분이 있죠?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방송국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MC 진행용 멘트를 줘요. 그럼 그거를 다 고친대요. 뭐 크게 웃는다, 뭐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인펜 가져와서 다 기록을 한대요. 그리고 어느 출연자 나올 때는 뭐를 하고, 그리고 진행할 때는 멘트 안 보시잖아요. 그분은 외워서 한대요.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고 잠깐 쉬실 때 그 다음 이제 진행할 것도 외운 거 마저 확인해가지고, 이번에 노래 손님은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그게 경력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지. 경력이 없으면 진행 순서지 보고도 떨어요. 후달달달달 막 떤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인쇄물에 가면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가로로 찍으면 안 되지. 세로로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멘트가 또 들어갈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또 멘트 들어갈 거를 여기다 적은 거죠. 여기 찍혔네. 글자 크게. 글자를 작게 하니까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여기 나타나네. 아까 제가 글꼴을 크게 했었죠? 그러니까 인쇄할 때는 나타나네. 인쇄할 때는. 그냥은 안 나타나고. 그럼 요것도 내가 볼 거잖아요. 이거를 청중한테 배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꾸미면 좋잖아. 이것도 꾸미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보기에 가서 뭘 한다?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중요한 그림을 하나 넣을 거야. 이 그림 하나 넣을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면 내 발표 자료에는 항상 이게 뜨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뭐에는 나타난다? 인쇄물에는 이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노트에 나오는 거를 꾸미고 싶으면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를 하면 되고,
배포용으로 만드는 유인물을 만들 때는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이왕이면 유인물도 예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인물 마스터를 하시는 거고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원칙은 슬라이드 마스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만.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는 이유를 아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인물 마스터는 배포용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 어떻게 할 건지 꾸며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볼 거야. 그러면 노트 마스터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죠. 요 글자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크게 하시면 되고, 크게 하시면 되고, 나는 약간 좀 굵은 글자로 하면 좋겠어. 그래, 이번 빨갛게 하자. 빨갛게. 나한테 볼 거니까, 내가 볼 거니까.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면 이 글자가 굵게 나왔고 여기는 검정으로 나왔지만 이제 인쇄하면 어떻게 된다? 노트를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쭤볼게요. 파워포인트 만들 시간적인 여유나 기회가 많습니까? 이런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으신 경우가 있고,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만들죠. 그림 하나 던져주고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로 때우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회사에서는 발표 자료 못 만들게 한다고. 시간 낭비다 이거죠. 근데 이건 어디서 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쓴단 말이에요. 방학숙제, 강낭콩 키우기 방학숙제 낸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스마트폰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계약하는 날 맞춰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쭉 모둠 조별 발표를 해가기 위해서 다 작업을 하거든요. 예. 다행히도 제가 컴퓨터를 아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성장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 일이 있으면 다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줬죠.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 대학 입학할 때 수능하고 상관없이 뭐 자기 주도 학습 해가지고 이제 대학 그걸 갔는데 발표 자료를 가져오래요. 교수님 5분 계시니까 면접관 5개니까 5세트를 만들어 오래요. 그래갖고 제본 다 해가지고 제가 제본기 집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표지 쫙 입혀가지고 배포를 쫙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외우면 되니까 외워서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더래요. 감독관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 학생같이 이렇게 제본해서 가져온 학생 처음 봤다고. 다 프린터로 인쇄해서 호치키스를 딱딱딱 찍어서 같이 제출했는데 학생은 제본을 깨끗하게 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점수 먹고 들어갔나봐. 결국엔 그 학교 입학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그러려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배운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뭐 발표 자료 있잖아요. 교수님들한테 뭐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레이저 포인터 제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발표 자료 쫙 하고 제가 또 하루 가르쳤죠. 레이저 포인터 사용법 뭐 이런 거.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되니까 뭐 여기 가서 슬라이드 쇼에 가서 이거 절대로 누르지 말라고. 무조건 F5 번키 딱 누른 상태에서 시작해 놓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만들어 줬어요. 첫 화면, 인트로 화면 만들어 주고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탁 레이저 포인터 누르면 버튼이 있으니까 척척척 진행하고 했더니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야 너 멋있다 그랬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차피 전 직업이니까 이걸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실지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90페이지 우리가 이제 또 화면 전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또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해봐야 되겠지만은 얘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장면을 이미지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제가 첫날 여러분 첫날 수업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못 보셨나 몰라.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기억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만들었었어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근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어떨까요? 똑같죠? 근데 이거를 제가 급한 나머지 마스터로 안 만들었어요.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요 글자만 다르고 요 글자만 다르고요. 나머지 똑같잖아요. 그림하고. 이 슬라이드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이 글자만 이 교육일지 우리 여러분들 시간표 나눠드린 걸 보고 제가 착착착 적었단 말이에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보시다시피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이미지로. 이거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건 파워포인트고.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파일에 가서 저장. 이때 뭐로 보낸다? 파일 형식 변경.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파일 형식 변경에 들어가서 어디 갔냐? 이미지 저장하면 돼요. 왜냐면 저쪽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안 깔릴 수도 있잖아. 초중고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컴퓨터라든지 다 보급이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보급해 줍니다. 그런데 어디 갔더니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 있는 컴퓨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보잖아요. 내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미지로는 보이니까 모든 컴퓨터는 다 이미지는 보이거든요. 이미지 저장을 해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20개를 만들었으니까 21차 수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엑셀 10개, 파워포인트 10개 해가지고 이미지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화면 열어놓고 막 작업했었는데 못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그때는 좀 덜 하셨겠지. 그렇지. 네. 왜냐면 제가 시간표를 당일 받았단 말이에요. 당장에 녹화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이걸 했으니까 이게 수월하게 움직이는 거지 처음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저장 보내기. 여기 보면 전자메일을 사용해서 보내기, 인터넷상에 저장할 건지, 뭐 쉐어포인트에 저장할 건지, 슬라이드 게시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디오 만들기도 있어요. 비디오 만들기는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다 안 배웠지만 이제 화면 전환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5초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슬라이드 시작 F5번 키 누르면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이거든. 난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그럼 그 자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이 화면은 뭡니다 하고 클릭하면 그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비디오 만들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복잡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파일 형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JPG, 뭐 PNG로 저장해라 그러면 그 다른 이유로 저장을 누르면 얘가 PNG로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저장하는 거죠. 세 개. 그럼 모든 슬라이드 저장해라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저장됐어요. 우리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10장. 요거 저장됐잖아. 얘가 그림으로 저장된 거예요. 간혹 제가 발표 자료, 수업 자료를 만들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파워포인트를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강의를 들으러 가면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한테 그 강의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면 교수님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자료를 고쳤을까봐. 그냥 복습 자료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유명한 교수님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슬쩍슬쩍 고쳐갖고 강의를 해도 되거든. 근데 그건 안 되거든요. 허락 없이는. 발표 자료를 안 주실라 그래요. 저도 가급적이면 안 주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바꿔드려요. 이미지로 바꿔서 드려요.
그럼 프린터로 하나씩 하나씩 봐도 되잖아. 이게 더 편하지. 굳이 파워포인트를 안 봐도 되지. 근데 그분의 속셈은 모르지. 이거를 고쳐가지고 자기 것인 것 마냥 고쳐서 쓰려고 했던 속셈인지는 모르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서 드리면, 그럼 그분은 이제 입장에서 보시기는 가능하죠. 인쇄도 가능하니까. 대신에 글자는 뜯어 고칠 수가 없지.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로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PDF라고 있죠. PDF 들어보셨어요?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아도비 아크로벳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 PDF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요, 그냥 인터넷상에서도 보여요. PDF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저장해서 보내면 상대편이, 이건 뭐 지금 뭐라고 떠 있었죠? 아까 무슨 오류가 났었죠, 여기서? 전자메일로 첨부시키는 거였네요. 그리고 전자메일이 지금 세팅이 안 돼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그냥 형식 변경에 들어가면 여기에 PDF가 없나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 여기 PDF가 있을 텐데, 여기 있네, PDF. 그럼 PDF로 저장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로 간 거예요, 이미지로. 이거 동영상이 아니라, 왜냐면 PDF는 전자문서니까 동영상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첫 장면이 그림으로 바뀌어가지고 간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배포하면, 이 글자는 고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 글자는 못 고쳐요. PDF는 못 고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렇죠. 그럼 PDF로 바꿔서 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로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네, 감사합니다. 뭐라도 주세요.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면 교수님들마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가끔 촬영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글꼴 막 써놓으면 적기 불편하시니까 이걸 촬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허용해요.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녹음을 하시던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근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허락은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뭐 오케이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동영상 수업도 다 여러분 보시라고 제공해 드립니까? 저는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어디 나가면 촬영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저쪽에서 안 돼요 라고 해도 되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보내주시면 끄떡끄떡 목례만 해주시고 또 촬영하시거나 하시면 되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자,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11장에 있는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11장. 본문 예제. 바둑의 유래라는데요? 전 바둑은 모르는데. 컴퓨터 역사 그러면 재밌는데. 바둑의 유래라고 나왔어요. 아, 요임금하고 순임금이 계셔갖고 요순 시절이라 그랬구나. 난 요순이라는 왕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요임금, 순임금이 따로 있었네. 자, 보세요. 지금 얘를 슬라이드 쇼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해보세요. F5번 키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끝. 되게 허전하다. 맹숭맹숭하게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면 전환 효과.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화면 전환 효과. 어떻게 하는다? 일단은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로 보세요. 여러 슬라이드로.
기본 슬라이드를 보지 마시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환을 가세요. 그래야 보기가 편해요. 요것도 요령이에요. 얘를 기본 슬라이드를 놓고 나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여러 슬라이드를 놓고 보면서 이 슬라이드를 예를 들면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하나 복사가 되고 아니면 이게 위치를 드래그하면 위치가 이동이 되고 되게 수월해요 이게. 예,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전환 효과, 전환 메뉴에 가면 뭐 밝기 변화를 준다거나 밀어내기를 준다거나 닦아내기를 주거나 이러는데 여기 있는 거는 별로 안 이뻐요. 해보니까 좀 내려가시면 날기라든지 궤도라든지 그런 거. 그래 창문 형태. 회전도 있어요. 회전. 컨베어도 있죠. 관람차, 상자, 문 이런 거. 약간은 좀 3D적인 느낌이 났더라고요. 큐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큐빅 바뀌듯이 바뀌는데 그럼 얘는 또 큐빅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 전체를 블럭 잡아가지고 전체를 다 블럭 잡아서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여기 밖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블럭에 포함돼요. 보통 파워포인트 화면에서는 드래그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색깔이 변하기는 하지만 테두리 창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 그래 놓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아까 그 회전 근데 똑같은 위치로 바뀌었죠? 셋 다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뀌고 똑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바뀌면 두 번째는 왼쪽에서 바뀌면 되지. 하나는 아래에서 바뀌면 되고. 여기 옵션이 있어요. 효과 옵션.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나타나고 얘는 반대로 돌아가고 얘는 또 뒤집어져 이거. 되게 멋있죠. 이게 훨씬 깔끔하지. 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전환은 슬라이드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화면이 1번 슬라이드에서 2번 슬라이드로 바뀔 때 어떤 구조로 바뀔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문 구조로 바뀐다.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상자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아까 회전하고 다르죠. 그렇죠? 창문 구조라든지 근데 서로 다른 이 전환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슬라이드 이 전환 효과를 주되 한 번은 왼쪽으로 돌았으면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돌고 위에서 돌고 아래로 돌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돌려주면 좀 입체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있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넘어가느냐. 당연히 여기에서 바둑의 의뢰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순창 시설부터 볼게요 하고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클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시간을 주는 거야. 5초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라 이거야. 그 전에 클릭하면 넘어가든지 말든지는 나중 문제. 근데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클릭하면 안 넘어가. 클릭할 때는 체크해 두시고 5초를 정해줘. 근데 나레이션 연습을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무개입니다. 지금부터 바둑의 의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5초 지났어. 휙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레이션 연습을 해봐야지. 연이어서 하는 수업이라면 뭐 저는 이정민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전날 수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첫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음 시간 후 얘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요순창 시설 얘기하다 보면 한 10초면 지나갈 것 같고, 이거 한 20초면 설명할 것 같고, 설명을 연습해 봐야죠. 나레이션 연습을 해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를 5초를 정해주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지나면 넘어가잖아요. 클릭 안 해도. 근데 얘는 시간을 세팅을 안 했으니까 계속 이대로 있을 거란 말이야. 클릭하면 넘어가겠죠. 그때는. 어떨 때 이럴까요? 어떨 때 시간을 세팅할까요? 전시장에서 발표할 때. 나레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녹음을 해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한 7초 정도 돼. 그러면 7초 동안 세팅하면 되죠. 여기다 오디오를 넣으면 되니까. 그럼 7초 지나면 요순창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 10초 동안 나레이션이 들어갔으면 10초 후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자동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나레이션 5초 지나가고 나면 다음 화면 나가고 다음 화면 나가고 발표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무인 창구에다 놓고 밑에 광고지 쌓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발표자가 클릭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발표자가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야 될 때 그때는 시간을 세팅하는 게 좋아요.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천상 우리가 다음에 또 해봐야 되겠네요. 그 화면 전환 효과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예.